주식은 지속시킬 수도 없는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시장은 오늘 CPI 발표와 이틀 뒤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가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쉽게 살아날 수 있는 차트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으니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CPI는 제가 주식을 10년 동안 하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수치였는데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매달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맞추려 하지 말고 지나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주식은 큰 이벤트나 발표를 맞추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맞추면서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확률적으로 50% 홀짝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걸 평생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지속시킬 수 없는 매매라면은 분명히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카지노나 다른 도박들을 보면 결국에 돈을 다 잃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다 잃는 이유는 지속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스킬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속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한다면 어떤 도박이더라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지속시킬 수가 없다면 결국에 돈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이번 큰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이런 걸 맞추려고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히 지속시킬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분명 CPI 발표하고 나스닥이 움직이면 나스닥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 껄무새가 되는 짓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가 눈앞에는 분명히 돈이 보이고 돈이 될 것 같은데도 그걸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 개 종목이 수천 번, 수만 번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쉬워 보일 뿐이지 막상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이며 그 어떤 주식이든 간에 껄무새 짓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만 보고 아쉬워하는 행동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CPI 발표 같은 큰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최근에 나온 종목이 조일 알미늄이니까 이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캔들이니까 쉬었다가 양봉이 나올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당연히 시초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못 풀려가지고 나스닥이 좀 충격을 크게 받는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가정을 했을 때 시초가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이너스 2, 3% 정도 나스닥의 하락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걱정 때문에 매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나 나스닥이 폭락을 맞는다면 이런 종목이 개파락이 나왔을 때 그 개파락에서 잡는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한 번쯤은 보합을 회복해 주는 경우가 최근 수개월 동안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스닥이 좀 심하게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개파락이 나올 때 시가에 들어가서 뭐 보합에 팔든 끝까지 가지고 가든 이런 큰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매수 안 했는데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다음 종목이나 기다리자 생각하거나 내가 꼭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상황에 맞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답을 정해놓고 하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게임인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종목이 개파락이 나오든 갭상승이 나오든 나스닥이 폭락하든 상승하든 뭐 어떤 식의 변수가 나오든 간에 내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대응할 수 있게 대응책이 만들어져야지 진짜 안전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나는 이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대응할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장이 찾아오든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결국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식은 지속시킬 수도 없는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수급을 보면 지수가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안다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외국인의 매도도 나왔다가 지금 마지막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까지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추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곤 하지만 더 이상 쉽게는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한 방에 살리진 못하겠지만 좀 며칠 지나가지고 추세만 다시 잘 잡아준다면 황금선 추세를 잡아준다면 아직까지는 산타랠리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까지 거리를 좁혀야지 그 뒤부터 좀 좋은 그림을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지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조일 알미늄 쪽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조일 알미늄이 처음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2,500억 원. 이 2,500억 원도 하루 종일 거래가 된 게 아니라 거의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2,500억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만 보더라도 오늘 눌림목이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샀다 팔았다 했냐면 파란불일 때 사고 빨간불일 때 매도하고 대신에 위에 호가나 밑에 호가나 10만 주 이상씩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눌림목 종목보다 변동이 약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종목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뭐 10,000원에 3만 주 쌓여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이 눈에 보이는 호가창에 10만 주 이상 쌓여 있는 호가는 단순히 움직이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되는 호가가 10만 주씩 쌓여 있는 호가에 장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움직이다가 이렇게 호가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잔잔하게 마이너스에서 사서 플러스 좀 됐을 때 소수점 남기고 팔고 또 떨어질 때 마이너스에 사서 소수점 남기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지금도 마이너스에 매수 대기를 95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딱 위에 호가까지 내려앉았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조일 알미늄 쪽에서 붙어 있었지만 역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등주를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많다 하더라도 요즘 시장에서 결과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레몽레인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듯이 움직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뭐 길게는 한 달 나와봤자 결국에 제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겹게 말하는 줄 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최근 변동이 좀 무섭게 나오는 SAMG 엔터가 어제 시장에서도 참 대단했는데 3분 만에 10%를 빼버릴 만큼 변동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종목이 일봉으로 봤을 때 느낌만으로는 결국에 고점을 한 번 더 터치해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종목들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은 티니핑이라 하더라도 WCP도 결국 고점 찍었다가 크게 하락. 그리고 탑 머티리얼도 좀 고점 근처를 유지해주면서 뚫어주려 하다가 결국에 하락. 지금 SAMG 엔터를 공략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그 전에 고점들을 다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날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느낌만으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확신이 들 수도 있겠지만 며칠 동안 좀 심하게 중간에 폭락한 기록도 있고 윗꼬리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 탑 머티리얼처럼 윗꼬리 달리는 양봉이 아니라 확실하게 뚫어서 종가를 형성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양봉이 나와서 그 뒤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놓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신고가를 뚫어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지만 또 프로그램이 냄새를 맡아서 지금 88만 주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가 매수는 없지만 혹시나 오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해서 내일 시초가가 좀 크게 떨어진다면 한 2% 넘게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망세로 인해서 새로운 거래대금 종목이 없습니다. 종목을 찾고 싶다면 상한가 종목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한가 닫힌 시간이 화일약품이 제일 길기 때문에 화일약품 정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단기간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고 그리고 시초가가 좀 합리적이게 5% 전후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단타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은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즐기지는 못했지만 핑거스토리 종목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